업그레이드 된 만나면 좋은 친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낯선 맛이 뜨고 있대요. 그래서 낯설지만 신선하고 그런데 맛있는 음식으로 달콤 살벌한 식객 한 분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의 힌트는요. 말입니다. 사장님, 오늘 이 말과 관련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뭘 네. 먹으면 될까요? 오늘은 말고기가 일단 너무 신선하기 때문에 네. 사시미와 오. 육회 무침, 오. 그 말고기로 만든 키토김밥처럼 생긴 후토마키 이 세 가지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선도가 아주 좋아 보여요. 잡내가 진짜 1도 안 나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솔직히 설명 안 듣고 먹으면 그냥 소고기 사시미 먹는 느낌인데? 우와, 이거. 응? 와, 간장 살짝. 살짝. 어우, 향이. 자, 갑니다. 사이즈가 꽤 크네요. 여자분들 한 마키는 입. 또 입에 넣었을 때 가득 차는 그 맛을. 그 맛으로. 한 입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셰프님, 맛 셰프님을 모시고 부연 설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맛과 새로운 음식, 식재료를 소개하는 편에서는 우리가 쉽게 강릉에서 맛볼 수 없었던 재료들로 그것을 현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맛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새롭게 다가오는 프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입니다. 옥빙수, 실타래 옥빙수, 두포카토? 두포카토 옥세기 스페셜? 실타래 빙수여서 비주얼 예쁘죠? 맞아요. 되게 예뻤어요, 비주얼. 근데 약간 밥 위에 옥수수 올려놓은 그런 비주얼인데? 그 여기 제가 딱 처음에 이 카페에 들어오고 나서 느낀 게 되게 아기자기하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이 비주얼과 이 카페가 너무 잘 어울려서 결론은 뭐다? 사진 찍기 좋다. 흔들면은 엉덩이처럼 흔들리거든요. 귀엽죠? 부드럽겠다. 이거 제가 먹다 보니까 이 점점 한 입 두 입 먹을수록 이 두부 푸딩의 이 담백한 맛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게 에스프레소를 붓기 전에 먼저 얘를 먹고 그 다음에 부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헤비하지도 않으면서 라이트하지도 않고 맛있고 배도 차는 그런 디저트가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오징어 먹물을 입히셔서 오징어 냄새가 나거든요. 오징어 먹물을 또 그거 안 해도? 활용하셨구나. 오징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입에 먹어볼게요. 이야. 이거 아우, 입에 넣고 싶네요. 향은 은은한 곤드레 향이 나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자칫하면 쑥떡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쑥 아니에요. 커피와 디저트의 천국인 강릉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여러 가지 디저트는 참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것들을 맛과 함께 모양 다 잡은 디저트를 소개하는 편에서는 현지에 강릉에 살고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 여행 온 여행객들에게는 참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농촌의 현실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일손은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남은 이들은 마을을 지켜내느라 버겁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농촌에 사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전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7곳이 선정됐는데요. 그중에 한 곳인 정선군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정선을 만들기 위한 도전.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정선군 최승준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고향 정선군수 최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선군이 선정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번 사업이 정선군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총 4차례의 그런 이제 기본소득의 어떤 그 시범 사업 같은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과 분석도 해왔었고, 또 정선군은 이제 재원을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나 양여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인 강원랜드의 그 주식 배당금을 활용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모델이 정부에서는 아마 높이 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급 방식이나 대상 절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간 180만 원이고 매월 15만 원씩 정기적으로 월급 형태로 이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전액 지급을 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와와 카드 사용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소비 쿠폰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민생지원금이나 또 재난지원금 할 때도 그랬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골목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대형 그 매출업소들은 지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할 방식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혜택이나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군수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층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대안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촌 유학은 단발성 유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젊은 층 30, 40대나 50대까지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의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시사반장에서 조금 더 제안을 해주셨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바다에도 숲이 있다. 해조류는 순 우리말로 바닷말이라 부른다. 최북단의 차가운 바다엔 오래 잊힌 바닷말이 하나 있다. 그 바닷말을 다시 만난다면 바다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바다가 유난히 아름답던 그날 모든 일은 시작됐다. 바깥에서 보는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바다숲이 있어야 할 넓은 안반에 성게만 가득했다.
예전엔 강원 앞바다에 흔했지만 지금은 찾기 힘들다고 한다. 포스터 보면은 동해안 울진 이북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한 5, 6년 전에 만들어진 포스터잖아요. 혹시 약간 변동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해역이 수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삼나무말은 이제 기후변화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표 생물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삼나무말이 서식했던 해역이 있는데 이곳에 더 이상 삼나무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해당 해역이 점점 뜨거워져서 온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기자가 직접 다이빙을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보통의 다큐멘터리들은 다큐멘터리 현장을 카메라에 촬영한 뒤 전문가들의 인터뷰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직접 기자가 다이빙을 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과학적으로 좀 더 기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꽁지풀이 없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인 자료나 그런 그래프 등등의 해석이 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부분의 신뢰성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에 든 쓰레기를 차량에 싣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다 치우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차가 출발해버리고 환경미화원들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가며 위태롭게 쓰레기를 치웁니다. 차량 운전을 맡은 양양군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본인이 투자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해 환경미화원들은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올려야 한다며 담배와 라이터, 음료까지 빨간색 물건을 사용하도록 했고 심지어 붉은색 속옷을 입게 하며 수시로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청소차 운전기사는 환경미화원들을 뛰게 한 건 체력 단련 차원이었고 이불을 덮고 밟은 것은 단순 놀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빨간 반스를 입었어요. 너는 무슨 색이야? 그러니까 집에 빨간 반스 쓰면 같이 입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불편하게 느꼈다면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아파트. 가해자인 양양군 공무원의 주거지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미화원 엽기적인 괴롭힘에 대한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종종 음식 내기 게임이 이뤄졌는데 해당 공무원이 피해 환경미화원들에게 비비탄 총을 쐈던 겁니다. 비비탄 총은 공구함에 있었는데 게임 때마다 비비탄에 맞았지만 당시 이불말이 폭행을 당하던 시기라 괴롭힘이 익숙해 항의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괴롭힘의 증거인 비비탄 총이 현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괴롭힘이 아니라 체력 단련, 단합 차원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 공무원은 이러한 행동이 놀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인지수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을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때로는 물질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비애감이나 허탈감은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이런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청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일반 사회에도 비춰지는 그런 갑질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있는 뉴스가 후속으로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